안녕하세요. 두미두미입니다. 오늘은 모작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볼 건데요. 왜 모작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모작을 해야지 실력이 빨리 느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도 지금은 모작하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모작을 안 했다가 해보니까는 이게 굉장히 다른 사람의 이미 선배 작가의 꿀팁을 흡수하는데 상당히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모작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모작을 싫어하시는 분의 이유가 저도 그랬지만은 내 작품의 오리지널리티가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모작하는 사람들은 약간 얍사비를 써서 좀 빠른 길로, 지름길로 가는 얍사비라는 느낌도 있었고, 제 생각에. 그래서 모작을 하는 것보다 내 기본기를 다져서 오리지널리티를 키워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굳이 모작을 안 했어요. 근데 그 모작의 범주에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림을 따라 그리는 것도 있고, 팬아트를 그리는 것도 있고, 팬픽을 쓰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남의 작품을 따라하기도 하고, 그걸 바탕으로 뭔가 팬아트나 팬픽을 만들어내는 것도 다 모작에 속해요. 크게 잡아서. 근데 그 모작을 하면은 일단 좋은 점이 원래 내 실력보다 더 좋게 그려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소스를 이용해서 내 것으로 흡수하는 능력을 또 기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남의 것을 내 것으로 흡수하는 능력이 왜 필요하냐면은 프로 작가로 데뷔를 하고 난 이후에도 그런 유행하는 아이템을 잘 따라가야 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고집하면은 유행에 뒤처져서 결국은 일거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행하는 한참 핫한 키워드를 내 작품에 끼워 넣어서 어떻게든지 잘 어울리게 만들어서 그거를 남에게 선보일 수 있어야지 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저는 모작을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근데 모작을 웬만하면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100% 이걸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남의 작품에 영향을 굉장히 심하게 받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 복사기 수준으로 똑같이 따라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의 작화 능력이나 관찰력은 대단히 좋지만은 내 작품에 따라 그려본, 그러니까 내가 이상형으로 삼은 작가분의 작품 스타일이 너무 많이 입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작품의 오리지널리티에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남의 그림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사람은 좀 모작을 하긴 하더라도 좀 조금 몇 장 해보는 정도로만으로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아예 안 하는 거는 좀 그렇고 본인이 이 작가 괜찮다, 이 작가 대단하다 그런 사람들의 그림을 몇 점 따라 그려보는 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하면은 제가 말한 대로 너무 똑같아져서 그냥 그 작가의 복사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일은 아주 극히 드문 일입니다. 정말 그 원래 오리지널 작가의 그림을 똑같이 복사하는 수준으로 그려내는 것도 굉장한 재주거든요. 눈썰미가 대단하고 일단 손재주도 대단하고 눈썰미도 대단하고 재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려내는 재주가. 근데 남의 그림에 너무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분은 굳이 모작을 안 해도 그냥 보고 이 작품 대단한데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도 이미 작품에 영향이 와버리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모작을 하긴 하되 조금만 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저도 모작을 반대파에서 이제 모작을 해야 된다 바로 이제 바뀌었는데 모작을 하니까 확실히 빠른 시간 내에 실력이 좋아져요. 그리고 다른 작가분의 그런 장점을 쏙쏙 흡수할 수가 있고 제 경우는 남의 그림에 영향을 잘 안 받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똑같이 그리려고 해도 똑같이 안 돼요. 제 경우는. 그래서 좀 모작을 하더라도 마음 놓고 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저는 모작을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만은 요새는 많이들 하죠. 특히 팬픽이나 팬아트 아니면은 패러디 특히 패러디 원고 같은 거가 그것도 모작에 속하는데 그 작가의 캐릭터 디자인과 캐릭터 특성을 따와서 나는 이 캐릭터를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라는 느낌을 섞어서 만들어낸 게 이제 그 동인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동인지 활동이나 팬아트 활동을 하는 거를 대단히 추천드려요. 그리고 일단은 그림을 처음 배울 때는 아직 그 중급 정도, 처음부터 중급 정도까지는 그림 그리는데 재미를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재미를 붙이려면은 그림이 잘 그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본래 내 실력보다 잘 그려지는 모작을 하면은 굉장히 그림이 빨리 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이 정도까지 그릴 수 있는데 내 스스로 생각해내서 그린 것도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그리고 모작을 한 것보다 내 그림이 좀 모자라다 싶으면은 그 모작 그림과 내 그림에 비교를 해서 어떤 부분이 모자란지 어떤 부분이 모자란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디를 더 공부를 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게 되거든요. 어디가 내가 부족해서 더 어느 것을 더 보충을 해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작을 강추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른 세계에서도 모작을 굉장히 그 기본으로 해요. 왜냐하면은 그 아무것도 모를 때는 남의 걸 따라하면서 배우고 그렇게 배우면서 내 생각, 내 스타일을 차츰차츰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단계에서도 모작을 추천합니다. 그게 그 특히 소설에서도 그런데 여기 필사라는 게 뭐냐면은 그 다른 사람의 글을 따라서 써보는 거예요. 글쓰기를. 그래서 그 글을 쓰는데 왜 따라 써야 돼? 라고는 하는데 눈으로 읽는 거하고 따라 써보는 거하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냥 눈으로 볼 때랑. 그래서 소설을 쓰시는 분들도 다른 좋은 작품이 있으면 그거를 손으로 글을 써서 필사를 해보세요. 그러면서 그 작품의 장점을 익히는 거죠. 아, 이 작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썼구나. 라는 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필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필사는 타이핑으로 해도 되긴 한데 될 수 있으면은 손으로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손으로 썼을 때 좀 더 머릿속에 각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보는 요 은재TV 요 작가님도 책도 엄청 많이 읽으시고 현직 작가분이신데 책도 엄청 많이 읽으시고 필사도 엄청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걸 보고 저도 좀 자극을 받았죠. 그래서 이 필사를 하는 것을 그 이제 그림으로 치면 모작이죠. 모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도 모작을 한 게 이게 몇 년 전이 2009년이네요. 10년 전이네요. 그 디지털 작화에 익숙해지려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분의 그림을 이렇게 모작을 하면서 펜선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공부를 했었거든요. 이거는 클립 스튜디오 1탄일 거예요. 1일 거예요. 제가 클립 스튜디오 1부터 썼거든요. 나름 역사가 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분들 그림을 썼고 이분은 그림이 되게 스타일리시해서 이 당시에 따라 그려봤죠. 그래서 이쪽이 원본이고 이쪽이 제가 따라 그려본 그림이에요. 그래서 작게 보면은 얼추 비슷하긴 한데 요런 데나 소품 그려놓은 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해냈죠. 일단은 이 당시에는 좀 별로 잘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잘 했네요. 잘 보면 여기 이런 스크린톤 자국 보이시죠? 그래서 이쪽이 원본입니다. 이쪽이 제가 따라 그린 거고요. 그래서 이 따라 그린 거를 확대하면은 요 정도의 스크린톤까지 그때 입혀봤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겹선을 저는 한 선으로 그는데 이분은 겹선 긋는 펜이라서 의외로 재미있었습니다. 겹선 펜을 쓰면서도 선을 깔끔하게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말고도 다른 거 모작해본 게 여러 개 있는데 제가 지금 스캔을 못 해놔서 보여드리지 못하네요. 그리고 최근에 한 거는 이제 사진. 이거는 모작이라기보다 크로키에 가까운데 요것은 사진을 대고 그려본 사진이고요. 요것도 사진을 대고 그려본 거고 사진을 대고 그리니까 이게 만화 몸매의 얄쌍함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보고 그리는 식으로 이거는 포즈를 떴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만화 몸매로 이쁘게 그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그 인체는 좀 수박 겉핥기이긴 하지만 익히긴 익혔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요새는 옷주름을 좀 잘 그리고 싶기 때문에 좀 패션 화보집을 좀 따라해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도 모작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 글을 쓰는 분들도 모작을 하면서
다른 분의 장점을 익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비주얼이 중요한 그림 쪽은 더더욱 모작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림 쪽에서 보면은 어, 모작으로 보면은 남의 작품을 그대로 본떠서 만듦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 모작은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연습으로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작한 그림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저작권법 위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작은 연습으로만 하고, 그리고 인터넷에 그냥 공개까지만 가능하고 판매 같은 거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모작을 현명하게 잘 하시면은 본인의 실력을 정말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강추합니다. 제가 모작 반대파였다가 그 모작 긍정파로 돌아선 이유이기도 해요.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데뷔를 해서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 게 모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인체 대생을 모작한다거나, 아니면 패션 사진을 모작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작품을 모작한다거나, 이 세 개 다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이 좋아하는 작가분을 한 분만 따라 그리시는 거는 그분의 작품을 너무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 되고요. 한 세 분 이상형, 네, 이렇게 되고 싶다, 이 작가 대단하다 하는 분을 한 세 분 정도 찾아 놓으신 다음에 그 세 분의 작품을 모작을 하면서 연구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뭔가 발견하는 게 많을 겁니다. 펜터치, 연출, 그리고 채색 테크닉. 그래서 저도 이제 채색 테크닉을 보고 배운 작가분과 펜터치를 보고 배운 작가분과 그리고 연출법을 연구하는 작가분이 세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작가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제가 오늘은 좀 말이 많아졌는데요. 오늘도 말이 많아졌죠. 그래서 꼭 모작을 해보셨으면 바랍니다. 뭐 예전에는 만화책 한 권, 뭐 잡지 한 권, 그런 식으로 이제 잡지 떼기 아니면 만화책 떼기라고 해서 한 권을 통째로 모작하고 그랬는데요.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 아, 이 장면 어떻게 그렸지? 아, 이 장면 정말 대단하다. 이 장면 너무 예쁘다 하는 거, 그 부분만 모작하셔도 됩니다. 한 권 통째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제 방송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제가 하루는 이런 토크, 하루는 이제 작품 만드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또 하루는 클립 스튜디오 테크닉 해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실은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클립 스튜디오 테크닉을 이제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